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정책연구소 최영호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소장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전원생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70대 초반 되시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장님, 저 땅 좀 샀는데요. 농막 지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 전원생활 꿈꾸며 농지 매입하셨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소로만 한 달에 수십 통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바로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농지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안 알려줘요. 부동산에서도 정확히 모릅니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농지보전부담금이 30%에서 20%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00평짜리 땅 하나만 해도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농지 전용하려면 평당 16만 5천 원씩 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내도 됩니다. 30%나 할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혹시 영상 보시다가 나가시려고 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는데 이번만큼 큰 변화는 처음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변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막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예전 농막은 20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농기구 놓고 잠깐 쉬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33제곱미터,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마, 데크, 주차장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20평 규모가 됩니다. 20평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방 2개에 거실 하나, 화장실까지 만들 수 있는 크기예요. 주말 농장 하시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이걸 활용해서 손주들 데리고 오시는 전원주택처럼 꾸미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죠? 지금 누르세요. 그리고 댓글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PDF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산촌 체류형 쉼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의무가 있어요. 쉼터 면적의 2배만큼 농사를 지어야 해요. 40평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촌 체류형 쉼터는 다릅니다. 임업활동 의무가 없어요. 그냥 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보전산지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가 뭡니까? 전국 산림의 80%가 보전산지예요. 그동안은 절대 손댈 수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쉼터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130평 정도의 산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10평짜리 쉼터를 지을 수 있어요. 주변에 나무 우거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새소리 들으며 쉴 수 있는 겁니다.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임업인도 가능하고 도시민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장님, 나 여기 산 좀 있는데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상속받은 산, 헐값에 산 산, 그냥 놀리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산에 근사한 쉼터를 지을 수 있어요. 자녀분들, 손주들 데리고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캠핑 좋아하잖아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캠핑장 갈 필요 없이 우리 산에서 가족끼리 편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기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벌써 이상한 업체들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다 지어드립니다. 땅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땅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보전산지인지, 일반 농림지역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요. 무턱대고 계약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3천만 원 날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구독자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네 번째 변화,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정말 불편하셨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 화장실 문제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한참 농사 짓다가 급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차라리 물도 안 드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만들 수 있어요. 농기구 실은 차, 수확물 나르는 차, 마음 편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조만간 시행될 겁니다. 다섯 번째,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농림지역에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농림지역의 99%는 여전히 안 됩니다. 보전산지 80%, 농업진흥지역 19% 합치면 99%예요. 딱 1.2%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땅 사면 집 지을 수 있대요. 이런 말 듣고 무턱대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 땅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잡하시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잠시 후에 이 모든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제 말씀 잘 들으셨으면 댓글에 다음 내용 기대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농지제도 개정은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전원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지를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은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이에요.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그 경험을 살려서 멋진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휴대폰 보시지 마시고요. 먼저 농지보전부담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금이 줄었으니 좋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으십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지으라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나라에 돈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농지가 줄어들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만큼 보상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이에요. 평당 5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평당 1만 5천 원 정도 내야 했던 거죠. 100평이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0%로 줄었어요. 평당 1만 원이면 됩니다. 100평에 100만 원이죠. 50만 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200평이면 100만 원 절약, 300평이면 150만 원 절약됩니다.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에만 해당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여전히 30%예요. 왜 그러냐? 농업진흥지역은 정말 좋은 농지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땅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번 입력하시면 다 나와요. 아니면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그동안 농막 문제가 심각했어요. 2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농기구만 놓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쉴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증축하시거나 컨테이너 여러 개 붙여 놓으시거나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까지 허용했어요. 여기에 처마는 중심선에서 1m까지 나올 수 있고 데크는 가장 긴 변에서 1.5m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 건물 10평, 처마 포함하면 한 23평 더, 데크 포함하면 또 45평 더, 주차장까지 하면 총 2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작은 방 2개, 거실, 화장실, 주방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쉼터 면적의 2배만큼 농사를 지어야 해요. 쉼터가 10평이면 20평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데크까지 포함해서 20평이면 40평 농사를 지어야 해요. 최소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40평에 뭘 심어야 하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농작물을 심어야 해요.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잔디 깔아놓고 이것도 식물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3년씩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2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로 정하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평생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60평짜리 땅 사서 20평은 쉼터 짓고 40평은 농사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있어야 하고 배수시설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소 100평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진입로 20평, 쉼터 부지 20평, 농사 지을 땅 40평, 나머지 여유 공간 20평, 이렇게 해야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땅 모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핫한 산촌 체류형 쉼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다가 딴 데 신경 쓰고 계신 건 아니시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댓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산촌 체류형 쉼터는 2024년에 입법 예고됐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보전산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보존해야 할 산지예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쉼터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림청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가 인기 있는 걸 봤어요.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임야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30평 정도 되는 산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너무 가파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뭘 지을 수 있냐? 1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농촌 체류형 쉼터랑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지어야 했죠. 산촌 체류형 쉼터는 임업활동 의무가 없어요. 그냥 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 심을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산을 훼손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뭘 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만 할 수 있어요.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촌 체류형 쉼터는 임업인도 되고 도시민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 강원도에 산 130평 사서 거기에 10평짜리 쉼터 짓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쉴 수 있어요.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새소리 들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 확정이 안 됐을까? 입법 예고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산림청 관계자한테도 물어보고 환경단체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문제는 환경 파괴 우려였습니다. 보전산지에 건축물을 짓게 하면 산이 난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관이 좋은 산들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체류 혁신터도 처음에는 비슷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행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산촌 체류 혁신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절한 규제와 관리만 있으면 산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상반기 안에는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농림지역 단독주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뉴스에 크게 나왔었죠? 농림지역에 일반인도 집 지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전원주택 시대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전국 농림지역이 49,550제곱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런데 이 중에 80%가 보전산지입니다. 그럼 남는 게 20%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농업진흥지역 19%를 빼야 해요. 그럼 남는 게 1%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는 1.2%예요. 전국 농림지역의 1.2%에서만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다 지켜야 하고요. 그럼 실제로 어디에 지을 수 있냐? 농림지역이면서 보전산지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도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거나 경관이 별로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림지역 땅 샀으니까 집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떼보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농지 화장실과 주차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동안 농사 지으시는 분들 화장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정말 힘드셨어요. 한여름에 농사 지으시다가 급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집까지 가자니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아예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탈수 위험도 있고 건강에도 안 좋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크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간이 화장실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농기구 싣고 수확물 싣고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어요. 이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2026년 안에는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편하게 농사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곧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진짜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농지보전부담금 20% 혜택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땅이나 사려고 하는 땅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www.eum.go.kr이에요. 거기서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 이용 계획이 다 나옵니다. 용도지역에 농림지역이라고 나오고 지역지구 등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안 나오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1,000원 내면 바로 뽑아줘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이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농지 전용할 때 30%가 아니라 20%만 내시면 됩니다. 이거 꼭 챙기세요. 행정사나 법무사한테 맡기실 때도 부담금 20% 맞죠?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농촌 체류 혁신터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우선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60평, 여유있게 하려면 100평 정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에 등재돼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농지원부 등재는 어떻게 하냐? 농지를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저는 60평밖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다른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 지으셔도 돼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농업 관련 일을 1년에 90일 이상 하셔도 되고요. 농지원부 등재했으면 이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사본 이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처마와 데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처마는 중심선에서 1m까지, 데크는 가장 긴 변에서 1.5m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잘 설계하면 실제 사용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땅이 쉼터 면적의 2배는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쉼터 부지가 20평이면 농사 지을 땅이 40평은 있어야 해요. 여기에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같은 걸 심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이천에 100평짜리 농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드셨는데 정말 근사하게 지으셨어요. 쉼터는 10평, 데크까지 합쳐서 15평 정도 됐고요. 남은 85평 중에 40평은 텃밭으로 만드셨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심으시고 주말마다 가셔서 농사 지으시면서 쉬세요. 손주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자재비 포함해서 약 2천만 원 들었대요. 물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간단하게 지으면 1천만 원 안에도 가능하고 고급스럽게 지으면 3천만 원 이상도 들어요. 세 번째, 산촌 체류형 쉼터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시행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산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매입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요즘 산값이 많이 올랐어요.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는 평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요. 경기도는 평당 5만 원에서 10만 원도 합니다. 130평 정도 되는 산을 사신다면 저는 강원도나 충북을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2시간 안에 갈 수 있고 경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요. 평당 2만 원 정도면 260만 원이에요. 여유 있게 200평 사셔도 400만 원입니다. 산을 사실 때 주의할 점, 경사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25도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진입로가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진입로 없으면 공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가기도 불편해요. 그리고 보전산지인지 확인하세요. 산촌 체류형 쉼터는 보전산지에 지을 수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보시면 다 나와요. 임업용 보전산지라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시행령이 나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은 아니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좋은 땅은 빨리 없어지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농림지역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땅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1.2%밖에 안 되는 땅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때 필터 기능을 활용하세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용도지구는 보전산지 제외, 용도구역은 농업진흥지역 제외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지을 수 있는 땅들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땅들도 직접 가보셔야 해요. 지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진입로가 없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주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경기도 가평, 양평, 충북 제천, 단양, 강원도 홍천, 행성 이런 데예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땅값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섯 번째, 농지 화장실과 주차장 만들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 안 됐으니까 기다리셔야 하는데 미리 준비는 하실 수 있어요. 우선 화장실을 어디에 지을지 위치를 정하세요. 농지 한쪽 구석에 짓는 게 좋아요. 농사 짓는데 방해 안 되게요. 크기는 아마 34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평 정도요. 정화조는 어떻게 하냐고요? 소규모 정화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동식 정화조도 많이 나와요. 설치 간단하고 관리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주차장은 아스팔트 깔 필요 없어요. 자갈만 깔아도 충분합니다. 크기는 차 한 대 들어갈 정도면 되니까 한 56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 산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이상한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땅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그 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진만 보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세요. 둘째, 견적서를 자세히 뜯어보세요.
자재비, 인건비, 각종 비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해요. 일체 포함 얼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있으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면 조심하세요. 보통 계약금은 총 공사비의 10% 정도가 적당해요. 30%, 50% 이렇게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 업체가 말하는 대로 지었을 때 정말 합법인지 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한 번 받는 게 나중에 큰 문제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사기 당하신 분이 계세요. 충남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이셨는데 어떤 업체한테 3천만 원 주고 농촌 체류형 쉼터 계약했대요. 계약금으로 1천만 원 먼저 줬고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도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는 애초에 건축 면허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냥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다행히 경찰에 신고해서 돈은 일부 돌려받으셨는데 시간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건 어떻게 보상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지제도 개정의 핵심은 뭡니까? 규제 완화입니다. 어르신들이 농지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지보전부담금 20%로 인하, 농촌 체류형 쉼터 확대, 산촌 체류형 쉼터 신설 가능성, 농지 화장실 주차장 허용, 이 모든 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 노후에 편하게 사시라고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전원생활 꿈꾸신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땅값도 아직은 저렴하고 제도도 좋아졌고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전문가 상담도 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하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소장님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전원생활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